예, 안녕하십니까. 담연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냐 한담 30번째, 30화. 자, 30번째 이야기, 30번째 이야기로 제목을 공자의 예법 해가지고, 공자가 말한 이 예라는 것은 그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자는 인과 예를 주로 얘기했고 맹자는 인과 위를 주로 얘기했다 하는데,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이 예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 유학자는 없어요. 그럴 만큼 이 예라는 게 유학, 그 고대 유학에서는 중요하게 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공자가 이 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공자가 생각한 예라는 게 뭐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최소한 2시간짜리 특강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공자가 말한 예에 대해서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어떤 같이 공부하면서 나왔던 어록을 위주로 모은 논어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공자의 그 예법, 공자가 생각한 예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몇 부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가져와서, 공자가 예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한 예라는 거 전체 다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그 공자 예법 전체 다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자가 생각했던 예법 중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그 정도만큼. 자, 공자 예법 전체 다 설명하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한 15분, 20분짜리면 한 대여섯 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상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공자가 생각했던 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단면, 한 부분만 보시도록,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출전은 논어의 제3편, 8일편인데, 전에 한번 8일편에서 다른 구절, 한 구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예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사대부밖에 안 되는 계시집안 그 뜰에서 천자, 황제나 할 수 있는 8일물을 주겠으니, 저놈이 저 4대부밖에 안 되는 놈이 황제나 돼야 할 수 있는 예법을 지네 집 앞마당에서 대놓고 지 생일잔치 한답시고 하고 있으니 저놈이 앞으로 못할 일이 뭐겠느냐.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제목을 달자면,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일을 물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논어에 나오는 원전도 짧아요. 별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걸 가져온 이유가, 그렇게 짧은 걸 한 편을 통해서도 공자 예법의 일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원전 먼저 읽어볼게요. 원전 녹은 한 번에 다 아니고요. 좀 문장별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괄, 수기, 추인지자, 지레호, 입태묘, 매사문, 이렇게 돼 있는데, 호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인의 아들이 예를 한다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오면서 매사를 문, 하나하나 뭐가 됐든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물어봐가면서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이 원문 해석은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 원전 읽고 번역만 하고, 번역한 내용 가지고 해석은 제가 번역까지 끝낸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 또 원문에 보면, 자 문지왈 시예야라. 그래서 공자가 듣고서, 이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이다 라고 하셨다. 쉽죠? 두 줄, 세 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 원문하고 원문에 대한 번역문까지는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번역이고 이제 해석이라고 해서 진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부터 말씀을 드리잖아. 오케이. 추인지자, 그러니까 추나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건 공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에 보면. 그 뭐냐, 공자의 아버지인 승냥울이 추읍이라는 동네에 대부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자를 추읍 사람의 아들, 그래서 추읍인지가 내 읍자를 빼서 그냥 추인지가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월이 공자 이름이 가운데 중자 중리잖아요. 그 위에 뭐 맹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공자를 숙량월이 몇 살 때 공자가 태어났느냐? 75살 때 태어났대요. 60살 때 태어났대요. 이 숙량월이 60살 때 15살밖에 안 된 여자한테 재장가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본부인은 뭐 사별을 했겠죠. 그 나이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라 하는데, 그 어떤 분은 이제 생물학을 좀 전공하신 선생님 예전에 한번 같이 이제 논어에 대해서 특강 들을 때 같이 들은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은 아버지인 숙량월의 DNA에서는 학문과 경험을 배웠고, 엄마인 그 알량제인가 하여간 15살밖에 안 되는 엄마의 DNA에선 건강을 배웠기 때문에 건강하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72살인가 73살까지 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자들은 나이가 좀 있고 여자는 조금 비교적 어리다고까지 하면 좀 미성년자고 저될 수 있으니까 어린 여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랑 어린 여자가 만나서 나이 많은 남자의 경험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물려받고 젊은 여자의 체력을 물려받는 2세대가 나와야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최고의 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그 스님 되기 전이라 머리 기르고 이제 학생으로 특강 듣고 이럴 때란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한 잔 요거 한 잔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꼭 수업 본 내용보다 수업 끝나고 요거 한 잔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더 재미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추업의 대부를 지냈던 숙량월의 아들인 공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인지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자가 얘를 잘한다 라고 했는데, 알지자 써서 지레오화해서 얘를 잘 아는 사람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태묘에 들어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물어보면서 간다? 얘를 아는 사람이 뭘 자꾸 물어봐. 자기가 아는 게 얘인데 예법인데 예법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약간 공자를 깐 거예요. 공자가 얘를 잘 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사실 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얘를 안다는 놈이 그래 저기 왕명으로 태묘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서 뭐 이거저거 다 물어봐. 얘 모르는 것 같아. 이러고 약간 지금식으로 말하면 뒷담화 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자의 대답, 시해하라. 그것이 바로 이다. 짧죠잉. 근데 그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얘를 잘 알아도 노나라 주공이 태묘에 들어가면 그 태묘를 관리하는 배설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명 관리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하나 물어봐서 하고, 내가 아무리 얘를 잘 알아도 실제로 그 관리직보다 얘를 더 잘 알죠. 공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거 하나까지도 물어보고. 그게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진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깐 얘기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거기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담당자에게 물어서 하는 거. 그게 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태묘에 대해서 좀 잠깐 또 부가 설명을 하면, 노나라 주공의 묘를 태묘라고 한다 하는데, 원래 이 무덤을 가지고 묘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이 무덤이라기보다는 사당인데, 위패 모시고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건데, 그 사당의 이름에 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원래 황제밖에 없어요. 그럼 노나라 주공은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 건국에 공을 세운 1등 공신이고, 또 무왕의 동생이면서 가장 공이 컸기 때문에 노나라 땅을 분동받은 제후예요. 그럼 제후의 사당을 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노나라 주공의 사당만 묘자를 붙여요. 천자가 아닌 사람 중에. 왜냐? 주무왕이 아니고 주무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3년 동안 이 성왕이 어려서 정치를 못하니까 섭정을 이 노나라 주공이 했다가
성왕이 장성한 뒤에 물러나서 자기 노나라 땅, 자기가 분봉받은, 제후로 분봉받은 노나라 땅에 이미 자기 아들을 거기에 군주 제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물러나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뒷방 늙은이 뭐 고문식으로 물러나 앉았는데, 그러니까 주나라 제국 건국의 1등 공신을 공이 컸던 데다가 내 아버지 무왕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어린 나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진짜 못 될 뻔했는데 섭정을 3년 동안 해서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고 3년 뒤에도 섭정하는 동안 권력을 쥐어서 나를 죽이고 나 대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 없이, 원래 황제는 당신이다, 당신이 원체 어려서 못하니까 내가 해준 거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할 만하니까 나 갈게, 그러고 자기가 분봉받은 자기 그 영지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을 안돈케 한 공이 웬만한 황제들보다 더 크기에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황제의 사당에만 붙일 수 있는 묘자를 붙이기 특별히 예외적으로 내가 황제니까 황제의 권위로서 그걸 권도라 그래요. 원래 법에는 안 되는 거지만 법보다 위에는 황제의 나의 이 권위로서 요거 하나에 예외적으로 한해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공의 묘, 노나라에 있는 주공의 묘는 황제가 아닌 사람의 묘인데도 묘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자가 노나라 정공이라는 제후가 있을 때 관직에 나아갔을 때 노나라에서 주공의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가 이 제례를 돕고 있었다는데, 도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걸 일례라 해서 모든 그 어떤 위식 절차를 그 집정이 돼서 주관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니고 노나라 주공의 묘인 태묘에 들어가서 그 제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묘를 원래 관리하고 거기서 원래 평상시에 제례를 지내던 관리에게 하나하나 요만한 거 하나하나까지 물어가면서 하니, 에이 저게 뭐가 예를 하는 놈이야, 지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하니까 아로도 물어보고 하는 거, 그게 예의다. 근데 그렇게 길게 이해하기도 싫으니까 이해하라, 그게 예의 원래.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아무리 내 지위가 높아도 어딘가 갔다면 그곳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 그 최고 책임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 현대말로 그냥 현대 어떤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자, 제가 이제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항공모함 이런 데 손실을 나갔어요. 딱 가서 한 바퀴 다 들어보고 설명도 듣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괜히 막 그 지휘봉 하나, 그 장군들 쓰는 요만한 그 짤막한 지휘봉 하나 딱 끼고 있다가 딱 빼갖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뭐 하는 신용해서 사진도 찍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함장이, 그래도 저기 함장이 지휘하는 함교 한번 보고는 가셔야죠. 여기 함대 올라오셨는데, 그럽시다 해서 함교를 딱 올라갔는데, 함교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함장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함장이 정중앙에 앉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여기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권위. 두 번째, 실제로 그 함정 내에서의 만사를 다 관할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러니까 함대 모든 걸 관할하는 게 함교인데, 그 함교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걸 다 봐야 하기 때문에 함정 내에 있는 함교의 가장 가운데 가장 큰 자리, 그러면서 가장 전방이나 좌우가 다 잘 보이는, 한마디로 전망 좋은 그 자리는 함장의 자리예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랍시고 함장도 대령밖에 더 되냐 원스타밖에 더 되냐 하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았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군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사령이에요. 전시일 경우에. 전시가 아니고 평화시라면 그 사람 탄핵감인 거고. 절대 함대를 지휘하는 대장선 함정 안에서 함교에서도 그 함장의 자리는 함장 외에는 아예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가 와도 못 건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태묘에 들어갔으면 내가 아무리 얘를 잘 알아도 또 태묘의 그 묘 관리직보다는 공자가 더 벼슬이 위였겠지, 아무리 객경이더라도.
실제로 벼슬이 되니까 그만한 그 주공에 대한 제사 지내라고 제례를 시켰겠지, 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를 뭐 하나하나 요만한 거 하나까지 매사 다 물어서 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게 어느 자리를 갔든 그 자리에 일본 말에 좀 그냥 그 자리 왕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책임자의 자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냥 단순한 위자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의 상징, 그 사람의 그 지휘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제 이제 학교 다닐 때 몇 년 선배인데 군법사를 가신 양반이 실제로 해군의 군법사로 가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런 경우를 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아니었고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어갖고 함장이 앉는 자리에 딱 이러고 앉아서 나도 뭐 5년 전까지 저기 해군이어갖고 이 자리 한 십몇 년 전에도 앉아보고 이러면서 딱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전시 같았으면 그 장관은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평시에도 그 장관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든지, 그만큼 어떤 자리든 그 자리의 책임자의 권위,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라는 게 어떤 건가 중에 책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책임자의 권위는 건드리지 않는 거, 그게 예법의 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말 조선 초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사, 정확하게는 고려말 조선 초기 역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무슨 내용을 할 거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돼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